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자, 예서 천자문. 이제 실질적인 영상은 어, 체본 없이 스스로 집자를 해서 글씨를 쓰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저희 물론 그 교남연서회 회원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. 보통 뭐 체본이 없으면은 더군다나 초급 단계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는 잘 아는 얘기지만은 언제까지 그 체본에 의지할 수가 있겠냐, 이런 취지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방법이라도 좀 알게 되면은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활자를 보고 인쇄체로 된 활자를 보고 자형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좋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만 설명 잘 들으시면은 혼자서도 충분하게 어, 소품 정도는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그 기초 단계에서는 자형을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. 여러 번 말씀드리죠.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꿀팁이에요.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부수에 대해서 쭉 얘기한다 말씀드렸죠. 부수의 변화를 어, 잘 그 정립을 시켜 놓는 게 좋아요. 이렇게, 자, 이건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. 자, 나무목, 벼화, 볼시, 옷의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부분 쓸 때, 자,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힌트가 뭐 같아요? 음, 자, 이 가로의 세로의 부분에 이 부분을 길게 쓰란 얘기예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길게 쓰세요. 길게 쓰시면은 이쪽 방 부분 쓸 때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 해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변이 나올 때 한쪽이 너무 툭 튀어나오게 안 쓰는 거, 일정하게 이렇게 그 수직선에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예, 그럼 두 가지 드렸습니다.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. 그리고 이제 글씨를 보면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. 이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획이 적고 작은 글씨를 큰 글씨에 맞춰 쓰는 거는 무리가 오죠. 그러니까 큰 건 크게 쓰고 작은 건 작게 쓰자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자, 이제 기본적인, 그리고 이제 그 초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얘기했죠. 이제 이렇게 그 부수 부분을 그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이런 것도 정립해 보시기 바래요. 자, 이제 그러면 한자 한자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. 일종이 아니라 거의 뭐 창작 교실이 됐어요. 이 영상 자체가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. 자, 추자를 이렇게 찾으면은 가을추에서 이제 그 제가 쭉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글씨가 여러 자가 나오잖아요.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공통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. 공통 부분을 누가 얼마만큼 잘 찾아내느냐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, 자,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지만은 도움을 받지만은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, 어쨌든 그런 게 없이 나 혼자 그냥 여기가 진짜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네, 저 산인가벼,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정확한 그런 길라 접이가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러면
공통 부분이라는 게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글씨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찾아내면은 그만큼 안목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굉장히 좀 그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. 이렇게 이제 가을 축제의 고자 형태도 있어요. 이것도 이제 그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, 여기서 을령비 가지고 해볼까요? 보통 이제 벼화를 쓸 때 짧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. 좀 길게 쓰시면 더 좋아요. 이것도 이렇게 해서 힘이 이렇게 빠지죠. 그리고 여기서 굵어지면서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. 실질적으로 가늘어지죠. 힘이 빠진다는 표현보다도 가늘어지죠. 여기서도 가늘게 해서 굵어지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안에서도 벌써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가늘게 해서 이렇게 굵어지죠. 보통 그 비문에 정확한 비문에 보면은 을령비에서는 이런 형태의 점이 많이 나와요. 이런 식으로 변화를 똑같은 자를 쓰는데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변화 무쌍 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려요. 앞에서 쓴 부분은 변화 없이 좀 평이하게 쓴 부분이에요.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뭐 세련미가 없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힘을 똑같은 획일에도 같은 부분의 획일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은 이 파임의 이 각도예요. 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경 써 보시고요. 그러면 굉장히 그 리듬이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겠죠. 이제 이게 이제 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예. 보통 이제 그 강약을 알면은 글씨가 뭐 이제 익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말같이 우리가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. 그렇지만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겠죠. 자, 이제 아이고 이런 글씨도 있어요, 그렇죠? 이렇게 아주 싸 안았어요. 간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. 네. 자,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. 또 이런 스타일도 있죠.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재밌네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한 번에 이렇게 긋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연결성 있게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. 자, 여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붙였죠. 이런 게 이제 그 창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. 뭐냐면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어떠한 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결과물이 내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간 상태에서는 이런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창작이란 얘기죠. 어려운가요? 아무튼 좀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겨울동자 볼까요? 변화가 많은 게 있고 변화가 적은 게 있고 근데 너무 변화에만 그 치중을 하다 보면은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이것도 형태가
뭐 대동소이하지만은 자, 기본적으로 점이 밑으로 다 빠져나오죠.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. 자, 이런 형태 재밌죠. 그런데 흐름 얘기했죠.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맥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찾아봤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은 앞에 쓰여진 글씨와 같은 그런 리듬을 찾는데 중심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. 뭐 거의 뭐 이건 그려야 될 것 같네요. 점을 좀 크게 찍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서도 이거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길게 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느낌이 또 달라지죠. 그렇죠? 여기 좀 연장을 했죠. 이런 스타일로. 근데 맥은 많이 다르네요. 그냥 평이하게 여기서 리듬을 좀 더 타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. 맥이 흐름에서 있어서. 그다음에 이제 장자.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아,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. 자, 이제 임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? 사신비를 임서를 하는데 지금 임서했을 때랑 몇 년 후에 임서했을 때랑 느낌. 그러니까 내가 뭐 3년 전에 임서를 했는데 새롭게 임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.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.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좀 재미없겠죠? 어. 자, 앞에서는 점을 찍었습니다. 이제 이 장자로 넘어올게요. 여기서 보통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 초도 부분을 좀 넓게 잡질 못하고 이렇게 좀 좁게 잡을 수도 있어요. 좁게 잡으면은 아래가 이렇게 역삼각 이제 삼각형 형태가 나오니까 그렇게 과히 바람직하진 않아요. 좀 넓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일단 넓게 잡고. 자, 얘에서는 자, 그러면은 위에보다도 이 가로획 들어가는 거를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. 이 정도로 리듬을 줄 수가 있어요. 점 없어도 되죠, 그렇죠? 근데 여기서는 점 넣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. 그럼 안에 들어간 사신 이제 이게 신하신자 부분을 대부분 좁게 쓸 수가 있어요. 좁게 쓰는 것보다 가로획을 좀 넓게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좀 꽉 채워 놓으면은 이 공간 여기 파임 나올 때 이 공간에서 굉장히 그 이득이 있더라.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공간이 그 알차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좁게 쓰게 되면 이쪽이 너무 많이 남아요. 이런 부분까지 쓰면서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. 여긴 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까 찍었죠? 점 생략해도 됩니다. 예, 들어간 부분이 있고. 자, 근데 여기가 바짝 좁혔을 때 넓게 되면 점이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할 때는 점을 그냥 생략해도 괜찮겠죠. 예,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안정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그 전체적인 안정성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물론 더 길게 와도 괜찮아요. 더 길게 와도 또 이 나름대로의 시원한 맛이 나죠. 여기가 꽉 채워지면서 이제 빼주는 이런 것도 그 기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작게 한번 해볼까요? 자, 좀 여기를 좁게 해볼게요. 그러면 좀 길어지겠죠? 자, 이렇게 나오고, 자,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고 뺐습니다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신하 신자는
공간에 상관없이 좀 크게 쓰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여기까지도 길게. 그렇죠? 그럼 느낌이 또 달라지죠?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. 하나하나. 보통 이제 그 한 글자에 메모리 돼서 거기에만 계속적으로 그 똑같은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자, 내가 이렇게 썼어요. 그런데 안 되지, 왜 안 되지? 라고는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. 왜 안 되지? 왜 안 될까? 하는 부분이 나와요.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. 왜라는 물음표가 바로 생겨야 되겠죠. 그럼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돼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까지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흐르잖아요.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대부분 글씨를 이제 어디 출품하거나 이럴 때 써오시는 것들 보면은 똑같은 부분에 대한 게 100장을 쓰면 100장이 다 똑같아요.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본인이 그런 결점을 못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그럴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교정을 하면 되겠지만은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 자체가 내가 스스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나만의 어떠한 누구의 조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영상 내자 추수 동점 가지고 알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고 뭐 예술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좋고 나쁨은 있을 수가 있겠죠. 자, 어쨌든 목표는 나만의 글씨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끊임없는 관심과 영상 시청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